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 인사부터 드릴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제 이름 말씀드릴게요. 저는 부동산 세법 강의하고 있는 이태호입니다. 그리고 별명은 태호야 놀자고요. 이제 놀아보죠. 교재 봅시다. 교재 보면서 노는데요. 14페이지 보죠. 14페이지 보시면은 1번 총설 해가지고, 총설이란 말은 총괄적 이론인데요. 거기에서 테마 1번 조세의 여기서 조세하면 모든 세금을 말합니다. 이제 조세라는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 보면서 이건 모든 세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조세의 정의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여러분 시험에서 한 번도 출제된 적 없어요. 또 세법이 들어있는 시험에서도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는데, 이 내용을 설명하는 이유는요, 뒷페이지 보시면은 43페이지 있어요. 43페이지에서 테마 2에서 납세 의무 성립, 납세 의무 확정, 납세 의무 소멸, 이 내용은 해년마다 한 문제 나와요. 올해는 작년 경우는 거기서 나온 것이 어디서 나왔냐면 납세 의무 확정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그 작년에 대해서는 납세 의무 성립서 나왔고요. 이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14페이지에 있는 조세 정의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14페이지로 보는데요. 네모 1번 조세의 정의. 조세가 모든 세금이죠. 모든 세금의 뜻. 조세란, 모든 세금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정 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법률에서 정한 과세 요건, 여기서 과세 요건 하면은 그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입니다. 그리고 법률적 근거를 보고 저희들은 세원 그래요. 법률적 근거를 충족한 국민 또는 주민에게 직접적, 개별적 반대급부 없이란 말은 대가 없이 법률적 강제력에 의해서 부가 징수하는 금전급부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데, 이 내용은 이런 뜻이에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각기 세금마다 그 세금의 법을 정해놓고 그 법을 갖추었다면 그 세금을 징수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좀 더 상세하게 본다면요, 국가 조직체예요. 또 지방자치단체, 저희는 지방자치단체를 보고 지자체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직체예요. 그럼 이런 국가란 조직체, 또 지방자치단체란 조직체를 운영하려면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조달할 수가 없어요. 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각기 세금마다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률을 갖추었다면 그 세금을 거두어 드리겠다. 이런 뜻으로 된 것이 바로 조세 정의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보고 저희들은 세원 그래요. 그리고 세원은 세자 앞에 적어진 단어가 그 세금의 세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취득세면 세자 앞에가 취득 형태를 갖추었다면 지자체가 취득세를 징수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보니까 세자 앞에 있는 단어가 세원이었죠. 그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 그 근거를 갖추었다면 그 세금을 거두어 드린다, 이렇게 나와져요. 자, 이 내용에 대한 것이 바로 조세의 뜻이에요. 그리고 이 조세의 뜻에 의해서 흘러나온 것이 뭐가 흘러나오냐면 납세 의무에 대한 흘러나와요. 자, 볼 때 여기서 그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갖추었다면 납부하겠죠. 국가나 지자체 입장으로서는 거두어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흘러나온 것이 납부할 의무가 흘러나와요. 납세 의무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납세 의무에 대한 내용으로서 시작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납세 의무 성립에 대한 내용은 시작점이다, 출발점이에요.
방금 여기서 제가 납부할 의무를 하니까는 의무란 단어 보면서 뭔 의무가 있는 거 이렇게 좀 생각하실 모양인데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이미 배웠어요. 초등학교 때 국민의 3대 의무를 배웠어요. 국민의 3대 의무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국방 의무, 교육 의무, 납부할 의무, 이게 국민의 3대 의무예요. 그 중에 배운 것이 납부할 의무를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 납부할 의무를 보고 납세 의무 그래요. 그럼 납세 의무에 대한 내용은 어떻을 때 시작하냐라는 내용으로서 그 세금의 법률적 근거를 갖추었을 때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 법률적 근거가 세원 그랬죠. 세원에 대한 내용을 갖추었을 때 의무가 시작된다. 라는 의미로서 납세의무 성립 그래요. 이제 문장에서 성립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그 성립 단어 보자마자 시작점이다, 출발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의무가 시작됐어요. 시작됐으면은 얼마를 거두어 드리겠다라고 세액 금액을 정합니다. 저희는 세액 금액을 정한다는 걸 보고 납세 의무 확정 그래요. 이 문장에서 확정이란 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내용은 세액 금액을 산정한다 라는 의미로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금을 산정해가지고 그 세금은 얼마다 라고 알려줘야죠. 방금 보니까 조세 정의에서 부가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부가. 부가라는 단어가 나온다면 여기에서 지방세 기본법에서는 부가에 대한 용어 해설이 적어졌어요. 부가 용어 해설은 세금의 부담을 지우는 것 이렇게 적어졌어요. 그럼 세금의 부담을 지우는 것 이렇게 적어졌는데 그 내용을 알고 이제 문장으로서 문맥을 맞춰본다면 잘 안 맞춰져요. 잘 안 맞춰지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려준다. 세금이 얼마다라고 알려준다라고 생각하세요. 라는 의미로서 그러면은 문맥이 맞춰져요. 그럼 세금액이 얼마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겠죠. 알려주니까 부가해요. 부가하고 그리고 그 금액에 대한 내용을 우리 입장으로서는 납부했다. 납부해서 의무가 끝나는 거예요. 국가나 지자체 입장으로서는요. 거두어 드려요. 자, 여기에서 끝난다라는 내용으로서 소멸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소멸에 대한 내용은 징수에 대한 내용으로서 거두어 드린다. 이 내용과 같은 내용이죠. 이게 바로 납세 의무 성립 확정 소멸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출제자였다고 가정합시다. 이랬을 때 어느 쪽을 문제 내겠습니까? 여기 앞에 있는 조세의 정의를 문제 낼까요? 아니면 모든 세금이 갖춰야 되는 성립, 확정, 소멸을 낼까요? 당연히 성립, 확정, 소멸을 낼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은 해년마다 한 문제가 나옵니다. 이는 해년마다 한 문제가 나오니까 이 내용은 이제 아셔야 되는데 거기에서 성립에서 나올지 확정에서 나올지 소멸에서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한 내용 전체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세자 앞에 적어진 단어가 그 세금의 법률적 근거인 세원 그랬죠. 그래서 세의 명칭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그 세금의 법률적 근거까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세 명칭을 먼저 보고 난 다음에 이 내용으로서 살펴드릴 거예요. 세 명칭에 대한 이유로서 교재상에서 기본서에서는 15페이지에 있어요. 15페이지에서 조세의 분류, 조세 모든 세금의 분류, 내용 1번에서 조세는 모든 세금은 분류 기준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서 모든 세금을 나눠본다. 이런 뜻이었고요. 그리고 밑에서 1번 국세와 지방세. 조세는 모든 세금은 과세권자. 과세권자란 말은 징수하는 자를 말합니다. 징수하는 자. 과세권자, 징수하는 자 같은 말이고요. 과세 주체 이것도 같은 말입니다. 과세 주체, 과세권자, 징수하는 자 다 같은 말. 징수하는 자에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할 수 있다. 1가로에서 동그라미 1번 국세는 국가인 중앙정부가 부가 세금이 얼마다는 것을 알려주고 징수, 거두어 드리는 소세 모든 세금을 말한다. 그리고 2가로에서 동그라미 1번 2가로 지방세 동그라미 1번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은 얼마다라고 알려주고 부가 징수, 거두어 드린다. 거두어 드리는 조세, 모든 세금을 말한다. 이제 예습했어요. 예습했으니까 거기다 내용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조세. 조세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세금이죠. 이 모든 세금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상황에 따라 나눠봅니다. 자, 얘가 모든 세금이었다. 이러면 여기에 구성된 세금이 있어요. 구성된 세금에 대한 내용으로서 뭐뭐세, 뭐뭐세, 뭐뭐세 이렇게 있죠. 이제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끝에가 세자 있어요. 끝에가 세자가 있으면 이건 세금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들은 세금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로서 사용되는 것은 세목 그럽니다. 이제 기본서에서 세목이란 말이 나온다면 세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세금에 대한 내용은 몇 개가 있냐면은 24개의 세금이 있어요. 이 24개의 세금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외워 가지고 이걸 상황에 따라서 나눠보는 거예요. 그런데 24개의 세 명칭을 전부 다 외울 수가 없을 거예요. 물론 영리하신 분들은 외울 수 있겠죠. 저 같은 똘들은요 못 외워요. 못 외우니까 시험 용도에 있는 세금만 기억합니다. 여기서 하나 여쭤볼게요. 강의의 방향을 잡기 위해서 여쭤봅니다. 학문에 대한 내용만 강의해 드릴까요? 아니면은 실무적 내용만 강의해 드릴까요? 아니면 시험 용도만 강의해 드릴까요? 물어본 제가 병신입니다. 답은 뻔하게 나왔는데 시험용이겠죠. 시험 용도만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24개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나눠보는 거예요. 먼저 나눠보는 것은 과세 주체에 따라서 나눠봐요. 과세 주체. 과세 주체란 말은 과세 권자, 징수하는 자 같죠. 그럼 여기서 보니까 징수하는 자는 누구였냐면 국가일 수 있고 지자체일 수 있어요. 자, 이제 여기서 국어 공부 하나 하고 갑시다. 국어 공부로서요. 국가, 중간점, 그리고 지자체. 였을 때 여기 중간점에 대한 내용이에요. 뭐 부동산 학교론이든 민법이든 다른 과목들 전부 다 여기 문장에서 단어와 단어 사이에 중간점 놔두고 있어요. 이 중간점 나오면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연결고리 생각하세요. 연결고리. 자, 아까 했던 거 보세요. 아까 43페이지 보면은 테마 2 해가지고 납세 의무 성립화 확정되어 있죠. 다른 교재에서는 성립 옆에다가 중간점을 놔둬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성립과 중간점 확정 이랬을 때 중간점이 연결고리예요. 그러면 납세 의무 성립, 납세 의무 확정 이렇게 연결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중간점 나오면은 요 내용은 또는 생각하세요. 또는 이러면 됩니다. 또는이니까 여기에 단위로서 앞에 있는 걸 보고 전자라 그러죠. 뒤에 있는 건 후자 이럽니다. 그러니까 또는 그랬으니까 전자일 수 있고 후자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볼 때 국가 중간점 지자체였으니까 징수하는 자는요. 국가일 수도 있고 지자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따라서 나눠본다는 얘기예요. 징수하는 자에 대한 내용은 국가일 수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일 수 있다. 그리고 국가가 징수하는 모든 세금들을 보고 국세다 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모든 세금들을 보고 지방세다 이렇게 칭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세에 속한 세금,
국가가 징수하는 세금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몇 개가 있냐면 13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재에서는 14개라고 적어졌어요. 14개에 대한 내용은 관세까지 포함시키니까 14개입니다. 내국세로서는 13개예요. 13개이고 그리고 또 지방세에 대한 내용 이제 보니까 24개에서 13개는 국가가 징수한 거죠. 그러면 나머지는요. 누가 징수? 지자체가 징수한다. 그럼 몇 개 있을까요? 11개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 내용에 따라 가지고 기본서 페이지에 대한 내용 몇 페이지를 보내면은 20페이지 보세요. 못 찾겠으면 맨 밑에 있는 숫자가 20이라고 적어진 것을 펴시면 그가 20페이지입니다. 펴으면은 거기에서 볼 때 표 나와요. 표에서 맨 첫 칸에가 국세라고 적어졌죠. 국세, 국가가 징수하는 세금이 적어졌어요. 그러면서 거기 위에 보니까 세목 나오죠. 세금, 국가가 징수하는 세금들이 그 밑에 쭉 적어집니다. 자, 여기에 대한 내용 13개가 있는데 그 13개에 대한 전부 다 암기할 수 없으니까 이제 외울 것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소득세, 국가가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밑줄 치고요. 그리고 세자 앞에가 소득이니까 소득세에 징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 세원에 대한 내용은 개인의 소득이에요.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되었다면 소득세를 국세니까 국가가 징수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서 법인세. 세자 앞에가 법인이니까 법인의 소득이에요. 여기에 대한 내용이 시험 범위에 대한 내용과 연계시켜 볼 때 7월달, 8월달쯤 되면은 시험 범위를 공고합니다. 또 시험 범위에 대한 내용은 작년도 7월달에 공고했었고 예전도 공고하고 있었어요. 쭉 공고된 내용을 보니까 상속세와 증여세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시험 범위에서 빠뜨리겠다 했어요. 그럼 이거 알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요. 버리세요. 모든 기본서가 다 적어졌는데 왜 적어졌냐? 여러분들한테 학문하시라고 적어진 거예요. 우리는 학문할 필요 없으니까 버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이제 표지 한번 봅시다. 표지 보니까요. 표지에 대한 이유로서 여기 세법 앞에 부동산 적어졌죠. 그럼 부동산에 관계 있는 세금만 시험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볼 때에 세자 앞에 부동산 적어졌죠. 그러면 이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내용은 기억하셔야 돼요. 종합부동산세의 법률적 근거, 세원에 대한 내용은 토지, 주택의 일정 금액 초과 보유가 바로 종합부동산세 법률적 근거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은 이제 초과 보유했다면 국가가 징수하니까 국세에다 이렇게 넣어져요. 거기 밑줄 치고요. 그 다음에 상속세 알 필요 없고요. 증여세 알 필요 없고 부가치세 알 필요 없고요. 그리고 개별 서비스도 알 필요 없어요. 주세 당연히 알 필요 없겠죠. 주자가 술주자잖아요. 술세법 아니니까 버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인지세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등기법에서 이제 곧 배울 건데 등기법에서 배운 내용이 이 말을 배울 겁니다. 인지하고 증지 차이점을 배워요. 인지는 국가 거, 증지는요 지자체 거. 그럼 인지세는 누가 징수할까요? 국가가 징수하겠죠. 그래서 국세의 단위로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증권거래세에 대한 내용은 주식이죠. 주식이니까 부동산이 아니니까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기억할 게 나오죠. 암기할 게 나왔어요. 그 암기할 게에 대한 내용을 유인물에다가 적어놨습니다. 가능한 여러분들이 이
듣는 것으로서 하기 위해서 필기를 많이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윗물에다가 적어놨어요. 윗물 1페이지 A쪽 보시면 박스 나와요. 그 박스에서 국세 해가지고 국가가 지불하는 세금은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인지세 요 세 개 먼저 외우세요. 그리고 다시 기본서 봅시다. 기본서에 대한 내용으로서 16페이지 보세요. 16페이지에서 맨 위에 2번 보통세와 목적세 먼저 예습 차원에서 읽어드릴게요. 조세는 모든 세금은 그 옆에 용도의 특정 여부란 말은 유무란 말과 같아요. 용도가 정해져 있냐 없냐에 따라서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면서 1가로 목적세,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이 보통세의 뜻이에요. 그런데 말이 엄청나게 어렵게 적어져요. 여러분 시험에서 보통세의 뜻 안 나와요. 뜻 안 나오니까 이렇게 어렵게 할 필요가 없어요. 쉽게 합시다. 쉽게 할 테니까는 내용을 볼 때 목적, 구속, 금지, 원칙 버려요. 알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 옆에서 용도가 세법에 특정 더 있지 아니하여 용도가 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 용도나 지자체가 국가가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세금들을 보고 보통세 그래요. 이제 문장에서 보통세란 말이 있으면 그 단어 보면서 경비로 사용되는 세금이다. 저는 경비란 말은 아무 용도나 사용된다 뜻으로서 사용되는 단어가 경비예요. 자, 여기서 단어가 나오니까 용어가 나오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문장은 이제 공부의 열성이 엄청나게 강해. 공부의 열성이 엄청나게 강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 문장에서 이렇게 쭉 글자들이 있겠죠. 그 글자에서 이렇게 쭉 읽다가 한 단어가 모르는 단어가 나왔어. 모르는 단어 나왔으니까 이 모르는 단어에 대한 내용을 국어사전 찾아봐요. 아니면 법률 용어사전 찾아봐요. 찾아서 보니까 또 다시 여기에 대한 내용의 단어의 해설에 대한 내용으로서 문장이 쭉 나와요. 근데 그 문장에서 또 다시 보니까 한 단어 또 모르겠어. 또 찾아. 그러면 어떤 꼴이 되냐면은 용어를 낳아요. 그러다 보면서 맨 공부는 뭐만 하냐면요. 그 내용을 몰라. 그 내용을 모르고 단어 찾기만 해.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요. 공부에 대한 내용의 시험에 합격은 요원하고요. 계속적으로 단어만 찾아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그 단어에 대한 내용으로서 말해준 거 있죠. 쉽게 말해준 거. 그것만 알고 나머지 모르는 단어는 다 버리세요. 다 버리고 그리고 이제 한 3개월쯤 되잖아요. 그러면 요 단어가 요 문맥에 의해서 문맥의 흐름에 의해서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라고 알게 돼요. 그러니까는 지금부터 단어 찾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문장에서 경비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경비란 말이 나오면은 아무 용도나 사용되는 세금이다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또 아무 용도나 사용되는 세금들을 총괄적으로 뭘로? 보통세다. 총괄이라는 말은 전체. 보통세에 대한 내용은 경비로 사용되는 세금들, 아무 용도나 사용되는 세금들이 보통세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에서 목적세. 동그라미 1번이 목적세의 뜻인데요. 여기도 말 진짜 어렵게 적어뒀어요. 목적, 구속, 금지, 원칙의 예외에 따라 알 필요 없어요. 버리고요. 수입의 용도가 세법에 특정, 정해져 있어 그 정해진 곳에만 사용되는 조세, 모든 세금을 말한다. 그럼 이제 목적세는요. 보니까 목적세에 대한 내용은
용도가 정해진 용도를 정해놓고 정해진 용도에만 사용되는 세금들. 자, 정해진 용도만 사용되는 세금들을 보고 목적세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여기에 조세 모든 세금에 대한 내용 24개를 가지고요. 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냐, 정해져 있지 않느냐에 따라 가지고 나눠보는 거예요. 나눠볼 때 뭘로 나눈 겁니까? 용도를 정하지 아니하고 아무 용도나 사용되는 세금들은 보통세. 여기 몇 개가 있냐면 19개가 있어요. 그럼 19개의 이 세금들은 국가가, 지자체가 아무 용도나 사용되는 뜻이고요.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은 몇 개가 있나? 5개 있어요. 이 5개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정해진 용도만 사용된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요, 보통세와 목적세를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런데 목적세에 대한 내용이 몇 개 안 되니까 목적세만 외워둬요. 단순히 세 명칭만 외워둬요. 세 명칭 외워두고 거기에 해당되지 아니한 세금보다 보통세다. 이러면 구별이 돼요. 거기에 대한 이유로서 이제 페이지 다시 뒤로 와보세요. 20페이지. 20페이지 와보시면은 거기에서 표에서 국세 나오죠. 국세 나오고 국세칸 옆에 목적세 말이죠. 목적세. 이 말은 국가가 징수해서 정해진 용도에만 사용되는 세금. 이런 내용이에요. 그럼 이 세 개를 암기하시고 이 세 개에 들어가지 아니한 국가가 징수하는 세금은 경비로 사용되는 세금인 보통세다 이러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외울 것이 나왔죠. 그 외울 거에 대한 내용을 위인물에다가 적어놨어요. 위인물 1페이지 보시면 국세 밑에 적어졌죠. 국세의 목적세. 이 말은 국가가 징수해서 정해진 용도에만 사용되는 세금들로서 교육세, 교자에다가 동그라미, 교통에너지 환경세, 교 동그라미, 농어촌 특별세, 농 동그라미. 어느 목적에 사용되는가? 그건 시험에서 안 나와요. 보통세와 목적세의 단순 구별이에요. 단순 구별이니까 첫 글자로 외워도 관계없어요. 그래서 국가가 징수해서 정해진 용도만 사용되는 세금으로서는 교농,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그럼 첫 글자가 교농에 해당되지 아니한 국세의 첫 글자로 된 것들은요, 보통세다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세 이랬으면요, 첫 글자가 소죠. 교농이 아니니까 보통세다. 경비로 사용되는 세금이다. 이러시면 됩니다. 다시 여기에서 볼 때 요 지방세에 대한 내용은 누가 징수하냐면 지자체가 징수해요. 이 지자체에 대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로서 여기에 구성된 지자체가 있어요. 구성된 지자체를 봐볼 때 서울특별시, 특별시 지자체죠. 부산광역시, 광역시도 지자체죠. 경상남도, 도도 지자체죠. 창원시, 시도 지자체고요. 그리고 의령군, 군도 지자체고요. 그리고 구도 지자체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러한 지자체를 운영하려면은 뭐가 필요하냐?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지자체마다 돈을 조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지방세에 11개의 세금을 가지고요, 각기 지자체에게 배분시켜져요. 나누어져요. 자, 이 정도 세금에 대한 내용은 특별시 너가 징수해. 그러면 특별시 세금이에요. 요 세금에 대한 내용 광역시 너도 징수해. 그러면 광역시 세. 같은 세금들이니까 합쳐서 특별시 광역시 세금입니다. 또 특별시 광역시 세 중에서도 용도를 정해놓고 정해진 용도에만 사용되라. 그러면
특별시, 광역시 세액 중에서 목적세. 용도를 정하지 아니하고 아무 용도나 사용되라. 여러분 특별시, 광역시 세액 중에서 보통세.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특별시, 광역시에서 일부적 내용 띄어내요. 또 일부 내용 띄어내서 일부 추가시켜가지고 여기에 대한 내용은 도너가 징수에 도가 속한 세금. 도가 속한 도에 속한 세금 중에서도 용도를 정해놓고 정해진 용도에만 사용되는 세금은 도세 중 목적세. 용도를 정하지 아니하고 아무 용도나 사용되는 세금은 도세 중 보통세.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또 도에 해당되지 아니한 나머지 세금들. 이 나머지 세금에 대한 내용으로서 여기는 시, 군, 너가 징수의 시, 군세. 그리고 군에 있는 일부적 내용 2개는 구, 너가 징수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저희들은 이걸 묶어요. 시, 군, 구 이렇게 묶습니다. 묶어가지고 시군, 구세인데 시군, 구세에 대한 내용은 목적세는 없어요. 보통세만 있습니다. 이 내용의 표에 대한 내용이 21페이지 나와요. 21페이지에서 표 나오는데 먼저 읽어드릴게요. 2번 지방세의 세목, 지방세에 속한 세금들, 그리고 과세권자, 그 세금에 징수하는 자 해가지고 그 밑에 표 나와요. 이 표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표에 대한 내용을 화장실에다가 붙여놓고 1년 내내 외워도 외워지지 않아요. 구별이 안 된 표예요. 왜 구별이 안 되냐면 세금마다 어느 지자체는 끼고 어느 지자체는 빠지고 이렇게 나오니까 암기가 안 된 표고 구별이 안 된 표예요. 한번 말씀해 줄 테니까 보시면서 들으시면 돼요. 취득세. 세자폐가 취득이니까 취득 행위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이 취득세입니다. 이 취득세는 방금 보니까 도에 끼어 있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시, 군 칸에는요. 취득세가 없어요. 또 그 옆에 특별시, 광역시 칸에는 취득세가 있어요. 그 옆에 구 칸에는 취득세 없어요. 다시 다른 세금인 등록면허세 가져갑니다. 등록면허세는 세자폐가 등록이니까 등록 행위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이 등록면허세예요. 이 등록면허세는 도 칸에는 끼어 있어요. 하나 그 옆에 칸인 시, 군 칸에는 없어요. 또 그 옆에 칸인 특별시, 광역시 칸에도 없어요. 하나 구 칸에는요 끼어 있어요. 그리고 재산을 보유했을 때 과세하는 세금이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도 한번 연결시켜 볼게요. 재산세는 도 칸에 없어요. 그리고 시, 군 칸에는 재산세 있어요. 그 옆에 특별시, 광역시 칸에 재산세 없어요. 그리고 그 옆에 구 칸에는 재산세가 있어요. 이제 보니까 세금마다 어느 지자체는 끼고 어느 지자체는 빠지고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을 표를 외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구별이 안 돼요. 구별이 안 되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차라리 복골복 하세요. 자기가 외웠던 거, 저희들이 외워라 했던 거 그것만 외워두고 그 내용이 시험에 나오면 마치고요. 외우지 않았던 것이 시험에 나오면요. 틀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외우란 것만 시험에서 다 나왔어요. 그래서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저희들이 외우란 것만 외우시면 돼요. 이 위물 보세요. 위물에서 지방세 나오고 도에 속한 세금 2개 외우시면 돼요. 2개로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2개 외우시면 되는데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특별시, 광역시까지 포함한다. 이렇게 해주면은요, 등록면허세는 특별시, 광역시는 들어가지 않고 도는 들어간다. 이걸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에 속한 세금은 취득세, 등록면허세인데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 군, 구세 가지고 하나만 기억하세요.
시군구세로서는 재산세. 이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또 보통세와 목적세를 구별하기 위해서 목적세를 두 개 외우시는데요. 특별시, 광역시, 도의 목적세. 이러면은 시, 군, 구에서는 목적세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특별시, 광역시, 도의 목적세로서는 지방교육세, 지역자원 시설세, 지자에다 동그라미. 또 지역자원시설세, 지자 동그라미. 그러면 첫 글자가 지에 해당되는 지방세에 대한 내용은 목적세. 첫 글자가 지에 들어가지 아니한 지방세에 대한 내용은 용도를 정하지 아니하고 아무 용도나 사용되는 보통세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되니까 다시 말해줄게요. 국세, 국가가 징수하는 세금으로서는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인지세. 보통세와 목적세를 구별하기 위해서 목적세를 따로 암기하는데 국세의 목적세로서는 교농,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세 중에서 도가 징수하는 세금은 취득세, 등록면허세인데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를 포함한다. 시, 군, 구세로서는 재산세. 보통세와 목적세를 구별하기 위해서 목적세 하나 더 암기하시는데 특별시, 광역시, 도의 목적세로서는 지방교육세, 지역자원, 시설세. 이제 여기까지 이 세금을 알았으면 이 세법이 부동산 세법이니까 부동산에다가 접목시켜봐요. 그러면은 부동산 취득했을 때 납부되는 세금, 부동산을 보유했을 때 납부되는 세금, 부동산을 팔았을 때 납부되는 세금을 알 수 있어요. 그 내용으로서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이랬으면 세자 앞에 적어져 있는 취득 형태를 갖췄죠. 그러면 이때 납부되는 세금은요, 취득세가 납부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 볼 때 세자 앞에가 취득이니까 이 취득세는 취득 단계에 관련된 세금이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취득하였으면 부동산을 소유하죠. 소유란 말은 보유란 말과 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부동산을 보유합니다. 보유했을 때 납부된 세금에 대한 내용은 재산세가 납부됩니다. 그리고 또 토지, 주택에 대해서 일정 금액 초과 보유했을 때 납부된 세금은 종합부동산세가 납부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되고요.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 여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는데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목적세니까 이 세금은 용도가 정해져 있어요. 정해진 것은 자원용도. 그런데 자원용도는 알 필요가 없어요. 알 필요 없고, 그리고 시설용도에 사용되는 세금이에요. 시설을 아세요. 시설. 이 시설에 대한 내용은 어느 시설이냐면 소방시설입니다. 소방시설 용품들을 구입할 목적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세금이 지역자원시설세예요. 그리고 이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내용은 소방시설이니까 화재와 관련된 물건의 소유자들이 이익을 받아요. 그래서 화재와 관련된 물건의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세금이 지역자원시설세입니다. 화재와 관련된 물건이니까 상가 건물 되겠죠. 저희는 상가 건물에 대한 내용을 건축물 그래요. 또 주택도 화재와 연관되어 있죠. 그럼 상가 건물, 주택을 보유한 자에게 과세하는 세금이 바로 지역자원시설세예요. 여기에 대한 내용도 어느 단계 세금이다. 보유 단계 세금입니다. 그리고 보유 단계 세금은 소유자에게 매년마다 납부해져요. 그럼 소유자가 매년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시다가 어느 시점에서 그 부동산을 팔았어요. 팔았다는 뜻이 양도입니다. 양도, 팔다, 처분 다 같은 말이에요. 팔다, 양도, 처분 다 같은 말.
그럼 여기에서 적용되는 세금은요. 세자 앞에 양도라는 단어 있는 거 아시겠죠? 양도소득세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 볼 때 세자 앞에가 양도라고 적었으니까 요 세금 어느 세금이다? 양도단계 세금이다. 그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팔았어요. 팔았으면 상대편은요. 상대편은 취득세 되고요. 상대편이 보유하죠. 보유하니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매년마다 납부하다가 그 상대편이 팔았어요. 그러면요. 양도소득세. 여기에 따른 상대편은요. 취득세. 이게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부동산세법이에요. 이 부동산세법에 대한 내용은 취득단계, 보유단계, 양도단계 이렇게 구별됩니다. 구별되는데 이 내용을 문제하고 연결시켜 봅시다. 연결시켜 볼 때 세자 앞에가 취득이니까 여러분들은 이건 취득단계라고 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답을 안 줘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양도소득세. 세자 앞에가 양도니까 어느 단계? 양도 단계. 이제 알아요. 아니까 이것도 답 안 줘요. 그러면 볼 때 세자 앞에 재산, 세자 앞에가 부동산, 세자 앞에가 시설 이랬으니까 여기 앞에가 보유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느 걸 외우셔야 될까요? 여기. 여기를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제가 암기하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뭔 암기 이 말만 한 거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요. 암기란 말 쓸게요. 저 원래 얼굴 보세요. 못 보겠네. 이 마스크 썼으니까 얼굴 보면 얼굴 더럽거든요. 더러워가지고 암기하라라고 내숭 안 떨고 말합니다. 딱 까놓고 얘기해요. 우리나라 모든 과목들은 전부 암기 과목이에요. 그런데 암기가 적게 하냐 많게 하냐 이 차이점이에요. 외울 건 외우세요. 이건 외우셔야겠죠. 이거 외우십시오. 그 외우시라고 거기에다가 적어놨어요. 위임을 보시면은 박스 안에 네모 2개 있을 거예요. 자, 그 내용 지자체가 동그라미. 소유자에게 부동산 보유 시 보유 동그라미. 과세하는 세금으로서는 재산세 밑줄. 하나 더 붙으면 지역자원 시설세. 그리고 밑에서 국가 동그라미. 소유자에게 토지주택 밑줄. 보유 동그라미. 보유 시 부과하는 세금은 종합부동산세. 자, 이제 그 박스에 대한 내용이 완결됐어요. 완결됐고 여기에 대한 내용 위에 보니까 적어졌죠. 절대적, 필수적 암기사항. 요 박스에 있는 내용들은 전체로 다 외우셔야 돼요. 이게 영어 공부할 때에 기초적으로서 암기해야 될 것이 알파벳이죠. A, B, C, D, E, F 이걸 외워둬야 영어 공부할 수 있어요. 여기 박스에 대한 내용이 바로 영어의 알파벳이에요. 이거 못 외우게 되면 세법 공부 못해요. 뒤에서 배울 것들 하나도 이해가 안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외우셔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오늘 강의 끝나고 집에 갈 때 이미 외워져 있다는 것을 알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대해서 한 20번 말할 거니까요. 한 번 더 말해 줄게요. 국세. 국가가 징수하는 세금으로서는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인지세. 보통세와 목적세를 구별하기 위해서 목적세를 단순히 세 명칭만 외우면 되는데 국세의 목적세로서는 교농,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세 중에서 도세, 도가 징수하는 세금으로서는 2개, 취득세, 등록면허세인데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까지 포함한다. 시, 군, 구세로서는 재산세. 보통세와 목적세를 구별하기 위해서 목적세 하나 더 암기하시는데 특별시, 광역시, 도의 목적세로서는
지방교육세, 지역자원 시설세. 지자체가 소유자에게 보유하였을 때 과세하는 세금으로서는 재산세. 하나 더 붙으면 지역자원 시설세. 국가가 소유자에게 토지, 주택을 보유하였을 때 과세하는 세금으로서는 종합부동산세 됩니다. 이제 이 내용을 외웠다 치면은요, 여기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예전에 학개론에서 2번이나 문제 나왔어요. 학개론 1차 과목에 대해서 세법 내용이 2개 나왔다는 얘기예요. 30회 때 나왔고요. 그리고 예전에 13회 때도 나왔어요. 그래서 30회 때 밑에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 풀어드릴게요. 따로 여러분들이 종이에다가 이렇게 막 적고요. 막 적고 외우신 분 계세요. 여기 적고 외우는 것은 안 하신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적었잖아요. 적었으면 여기에서 한 번 읽은 거예요. 그리고 기분만 암기했다 뿐이에요. 이 적는 시간에 몇 번 더 읽을 수 있느냐? 4번은 더 읽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느 게 더 효과적일까요? 한 번 읽는 게 효과일까요? 4번 보고 읽는 게 효과일까요? 4번이에요. 왜? 4번 읽게 되면은 그 읽는 내용이 귀에 들어와요. 귀에 들어오면서 머리에 쏘거든. 그럼 암기가 돼요. 그래서 가능한 여러 번 읽는 게 좋아요. 여러 번 읽는 게 좋은데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문제 풀면은요, 그게 더욱더 암기가 돼. 그래서 암기하려면은요, 문제 푸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 실력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실력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뭘로 판단하고 있어요? 문제의 답으로 판단하고 있죠? 그러면 문제 풀어야 돼, 안 풀어야 돼요? 제가 또 너무 어려운 거 물어봤네요. 문제 풀어야 되겠죠? 제가 이제 문제는 계속 풀어줄게요. 풀어주는데 강의 끝나고 나면은요, 문제 제가 안 풀고요. 안 풀고 이렇게 쭉 설명을 하잖아요. 하게 되면은 목소리에 의해 가지고 들었기 때문에 아, 나는 이제 이해했다라고 느껴요. 그런데 집에 가서 생각해 보면 이해된 게 없어. 그건 왜 이해가 없냐? 암기를 못했기 때문에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줘요. 풀어줘서 암기하도록요. 문제 풀어줄 거니까 거기에서 아, 나는 이게 잘 모르겠다 이 말을 하지 말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좀 세게 합시다. 그게 낫겠죠? 어차피 문제의 답으로서 여러분 실력 판단할 거니까. 자, 문제 풉시다. 거기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1번 부동산 관련 조세에서 모든 세금에서 가로에 들어갈 내용으로서 옳은 것. 그리고 보유 단계 나오고 그 옆에 국세 나오죠. 벌써 암기된 게 나오네요. 국가가 소유자에게 토지, 주택을 보유했을 때 과세하는 세금은 종합부동산세. 그러면 기억은 종합부동산세가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니은 지방세, 보유. 벌써 외운 거죠. 지자체가 소유자에게 보유했을 때 과세하는 세금은 재산세. 하나 더 보태면 지역자원시설세. 거기 선다 보니까 재산세 들어가겠죠. 재산세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처분 단계. 처분이 곧 뭐냐면 양도. 그러면 국세로서 양도 소득세 되겠죠. 소득세가 국세잖아요. 이 소득세는 3개로 구성됐어요. 하나는 합치는 거 종합소득세. 뒤에서 곧 말할 겁니다. 또 하나는 양도소득세. 또 하나는 퇴직소득세. 요 3개를 소득세라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서 처분은 양도란 말과 같은 말이죠. 그럼 적용되는 세금은요. 국세로서 양도소득세. 자, 거기에 대한 이유로서 답은 1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세는 없는 내용인 밑에 1번 키, 납세지 요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